자, 그러면은 올해 고1 모의고사 6월 거 41번 시즌 1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부터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장문 독해거든요. 장문 독해여서 좀 호흡이 길어요.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 또 잘 읽으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장부터 볼게요. Pain with class fundamentally changes. 그 다음에 자, 그냥 간단합니다. Pain changes the way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목적 순서대로. 자, 그 다음에 여기 we spend money가 이렇게 쓰시고 하고요. 그 다음에 altering이 이렇게 한 덩어리 묶입니다. 중간에 있는 with plastic 이렇게 쓰시고요. fundamentally 쓰시고 이렇게. 자, 이런 표시 다 했죠? 자, 이 상태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paying 지불하는 것이야. 돈을 내는 것. with plastics. 자, 플라스틱으로 지불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플라스틱이 진짜 플라스틱이 아니고요. 신용카드를 플라스틱이라고 해요. 신용카드. 여기서 플라스틱은 신용카드. 원래 신용카드는 정석으로는 크레딧 카드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신용카드가 보면은요, 플라스틱이잖아, 플라스틱. 그렇죠? 그래서 그냥 플라스틱이라고도 말하기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것은요, fundamentally 근본적으로 changes the way 방식을 바꿉니다. 어떤 방식이냐? 괄호하는 방식이야. 자,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나오는 거라 내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갈게요. 잠깐 봐봐. 여기 the way라고 명사 나왔거든. 명사. 근데 뒤를 보면 we spend라고 뒤에 주어 동사 나오죠. 보이시죠? 명사 뒤에 주어 동사가. 그러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묶어서 꾸며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고민하지 마. 알았어?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온다. 이거 콤마 있으면 안 돼요. 콤마 있으면 안 되고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오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예요. 됐어?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 그럼 이거 어떻게 해석하면 돼? 우리가 돈을 소비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알았어? 자,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대요. 뭐가?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게. 콤마하고 ing 나왔어. 여기 콤마에 ing 보이죠?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놈이죠. 바로 뭡니까? 분사구문이라는 놈이야. 분사구문. 자, 분사구문은 내가 해석하는 법 많이 알려줬거든? 한 번 더 설명할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해라. 첫 번째, 뭐뭐 하면서. 두 번째,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원래는 위에 거 해석이 좀 더 많았거든, 예전에는. 근데 요즘에는 유난히 아래 거 해석이 많더라고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요 아래 걸로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요. 그래서 뭐뭐하다. alter란 단어가 있는데 alter는 바꾸다란 뜻이야. 바꾸다, 변경하다. 그럼 콤마하고 altering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래서 바꾼다. 또는 그리고 바꾼다. 이렇게 해석해 그냥 end로 해석해. 알았어? 그리고 바꾼대. The calculus of our financial decisions,래요. 자, 우리의 재정적인 결정에 대한 calculus. calculus는 계산법이야. 계산법을 바꾼답니다. 자, 여러분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소재가 일단 뭔가 결제에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을 바꿔놓는데 그래서 어떻게 된답니까? 계산법이 달라진대요. 계산법이. 됐어요? 자, 일단 뭔진 잘 모르겠지만 결제 얘기고요. 다음 내용을 볼게요. 자, when you buy something with cash. cash는 뭐야? 현금이야, 현금. 그럼 너가 현금을 가지고 뭔가를 구매할 때 the purchase, 그 구매는 involve는 뭔가를 포함하다, 수반하다 이런 뜻입니다. 뭘 수반하냐? an actual loss. 실질적인 손실을 수반한답니다. 이렇게 찍 그어져 있는 애를 대쉬라고 하는데요. 대쉬 나오면요, 그냥 즉이라고 해석하면 돼요. 즉, your wallet, 너의 지갑이 is literally 문자 그대로, 말 그대로란 뜻이야. 말 그대로 lighter, 더 가벼운이란 뜻이야. 더 가벼운. light가 가벼운이란 뜻이거든. 우리 왜 그 복싱 같은 거 보면 라이트급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라이트가 무게가 가볍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라이터가 되면 더 가벼운이야. 더 가벼운. 그렇죠? 그래서 말 그대로 더 가벼워진답니다. 자, 그러나 credit cards, however, 그러나 신용카드는
make the purchase abstract. 자, 여기 오형식 구조거든요. 이렇게 생긴 거야. 구매를 abstract하게 만든대요. abstract는 추상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구매를 추상적으로 만든대. so that 하고 나왔습니다. 원래 so that이 붙어 있으면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거든. 근데 앞에 콤마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 콤마하고 so that 나오면요, 그냥 그래서로 해석하세요. 이게 편해요. 알았죠? 콤마 so that 나오면 그냥 그래서로 해석해라. 그래서 you don't really feel. 너는 실제로 느끼지 못합니다. The downside를요. downside는 단점이야, 단점. 단점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of spending money. 돈을 소비하는 것의 단점을 느끼지 못한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세 문장 읽었는데 사실상 이 글의 주제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러면은 결국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즉 소재가 무엇일까요? 일단은 현금 결제 있고 카드 결제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묶어서 한번 말해보자. 현금 결제와 카드 결제. 이거를 묶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계산? 그렇지. 계산법이야. 즉 결제 방식이라고 하면 되겠네. 됐어요? 결제 방식. 자, 결제 방식이야. 일단은 이게 카드냐 현금이냐인데, 근데 결제 방식에 따라 지금 뭐가 달라진다는 거야? 뭐가 달라지는 거야? 현금으로 결제할 때랑 카드로 결제할 때랑 지금 뭐가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다시 읽어보자. 그러면 첫 문장 한글만 읽어볼게. 그냥 신용카드로 지불하는 건 우리가 돈을 소비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며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법을 변화시킨대요. 자, 근데 이 말만 갖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재정적 결정에 대한 계산법을 변화시킨다? 근데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얘가 부연 설명을 하는 거야. 네가 만약에 현금으로 뭔가를 사, 그러면은 손실을 수반한대요. 손실. 그 손실이 뭐냐고. 즉 지갑이 가벼워진다고. 즉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할게요. 현금으로 결제하면은 내가 이 현금이라는 실물을 꺼내서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돈이 빠져나가는 게 좀 더 피부에 와닿는다는 거예요. 됐어요? 즉 결제 방식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이 소비가 다르다는 거야. 이 소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됐어요? 즉 결제 방식에 따른 뭡니까? 그 어떤 소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단 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초반부만 봤을 때는 소재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제 방식에 따라서 지금 소비의 느낌이 다르다는 거죠. 즉 어떻습니까? 현금으로 결제하면 어떻습니까? 손실이 바로 와닿는다는 거야. 와닿는 거야. 됐어? 왜냐면 내가 돈을 꺼내서 주니까 내 지갑이 얇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와닿는 거야. 내가 지금 돈을 얼마 썼구나, 많이 썼구나, 적게 썼구나가 와닿는 거야. 근데 카드 결제는 어떠냐? 카드 결제는 내 지갑이 가벼워지는 거는 아니잖아요. 추상적이라는 거야. 여기서 왜 추상적이라는 말을 썼냐면요,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어서 그런 거야. 됐어? 니네 혹시 체크카드나 이런 거 쓰냐? 신용카드? 너네 카드 쓰세요 혹시? 카드 쓰다가지고. 아, 그러세요? 카드 쓰세요? 어떤 거? 체크카드? 신용카드는 못 만들잖아, 니네. 어쨌든. 그래서 체크카드 보통 그렇게 하지 않나요? 요즘에는 체크카드에다가 이제 부모님이 용돈 넣어줘서 이제 그렇게 쓰곤 하죠. 그러면 너네 체크카드를 쓰시니까 알겠지만 체크카드로 결제를 하면 문자가 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통장에 얼마 남았다 이런 거 뜨잖아요. 그렇죠? 저도 체크 쓰거든요. 그러면은 카드 결제는 어떠냐면요, 그 통장에 얼마 남았다가 금액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 돈을 내가 실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지폐나 동전의 형태로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카드 결제는요, 그냥 숫자로만 보이죠. 숫자로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만질 수 없는 형태라고. 만질 수 없는 형태. 이 만질 수 없는 형태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추상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지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돈을 소비하는 것에 부정적인 면을 느끼지 못한다고 나왔잖아. 소비의 부정을 못 느낀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와닿지 않는다는 거야. 내 돈이 빠져나간다가 잘 와닿지 않는다. 됐어요? 결국에는
소비라는 거, 돈 소비에 대해 와닿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뒷내용을 안 읽었지만 벌써 예상이 되거든요. 소비에 대해 와닿지 않아. 그럼 어떻게 될까? 소비를 더 많이 할까 적게 할까?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와닿지가 않으니까. 아니 실물이 있으면은 내가 돈을 쓸 때마다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니까 나 이제 좀 쓰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가지게 되거든. 근데 이 숫자로 남아 있으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없나? 제가 게임을 많이 해서 그런지 약간 게임머니 같아요. 진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없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었거든요. 저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스톱 같은 거 하면은 고스톱에 막 몇 억 막 이렇게 있잖아. 게임머니 마냥. 근데 내가 그 카드 결제하면요. 그 숫자만 보이니까 약간 그냥 게임머니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이게 실물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좀 더 돈을 막 쓰게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제가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20대 그 중반 때 5천만 원 있었거든요. 내가 25살 때. 되게 많은 돈이잖아요. 25살에 5천만 원이면요. 근데 이게 누가 5천만 원을 현금 꺼내서 씁니까? 근데 현금을 내가 항상 꺼내두긴 했었어. 제가 항상 20만 원씩은 들고 다녔거든요. 이 지갑에다가. 그럼 20만 원 넣어놓고, 왜냐면은 이제 왜 현금을 꺼내냐면요.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저거 하려고 PC방비. 옛날에는 PC방을 무조건 현금으로만 결제했어야 됐거든요. 키오스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PC방 가려고 내가 그 현금 뽑아놓은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 말고는요, 다 카드로 어차피 결제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카드로 결제해서 하면요, 예를 들어 4,800 얼마가 남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약간 게임머니 보는 거 같아. 그러니까 돈을 막 쓰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돈 다 썼잖아, 그거 1년 만에.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야, 사람이. 그러니까 소비에 대해 와닿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요, 무분별한 소비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분별한 소비. 이런 내용 나오지 않겠냐? 그죠?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Brain Imaging Experiment. 자, 뇌를 이미지화한 실험이랍니다. 뇌 영상 실험이에요. 뇌 영상 실험이 suggest합니다. 이 suggest가 제안하다라는 뜻만 알고 있는데 이게 시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시사라는 말을 잘 모르면요 그냥 보여주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보여주다. 자, 그래서 뇌 영상 실험이 보여줍니다. 대절을 보여줍니다. 대절이 길죠? 한번 볼게요. Paying with credit cards. 동명사 주어. 자,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것은 actually, 실제로 reduces activity 한답니다. 활동을 감소시킨대요. 어떤 활동을? in the insula. 자, insul아의 그 활동을 감소시킨답니다. 근데 insul아가 뭔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잖아. 알고 있어요? 섬염이 뭔데요? 저도 몰라요. 섬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니네가 단어를 외웠으니까 아는 거죠. 근데 뇌 섬염이 뭔데요? 모르잖아. 저도 몰라요. 그래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슐라가 뭐냐? 이게 바로 요 녀석이다라고 이렇게 동격이 나온 겁니다. 됐어? 자, 인슐라가 뭐냐면요, a brain region, 뇌의 어떤 지역이래, 영역이래. 어떤 영역이냐? Associated with negative feelings 이런 거랍니다. Associated with는요, 뭐뭐와 관련인이라는 뜻이거든. 뭐뭐와 관련된이야. 자, 뭐와 관련된?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된 뇌 영역이래요. 이 뇌 섬엽이라는 게 뭐라고요? 부정적 감정과 관련된 뇌 그 영역이래. 근데 이 영역의 활동이 줄어든대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사람들의 뇌를 찍었어요. 찍어서 이제 영상으로 띄웠더니 어떠냐? 뇌 섬엽이라고. 예를 들어 여기 있다 쳐볼게요. 몰라요, 저 어디 있는지. 근데 이 부분이 활성도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활성화가 돼야만 어떻게 되냐면은, 야, 그거 부정적인 거야. 너 그렇게 돈 쓰면 나쁜 거야. 돈 그만 써라고 얘가 경고해 주는 거예요. 뇌 섬엽이라는 요 지역에서. 근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은 얘가 비활성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활동성이 줄어든대. 그러니까 얘가 경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돈 그만 써. 경고를 해야 되는데 얘가 경고를 안 해. 활동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돈을 쓴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지금 설명한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어서. 자, 졸지 어쩌고라는 사람이 이제 말하듯이, 자, 이 사람이 이제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조르지 어쩌고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뉴로 이코노미스트예요. 즉 신경 경제학자랍니다. 카네 멜론 여기 대학에서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사람이 says 말하다시피 여기서 as는 뭐뭐 하듯이야. 뭐뭐 하듯이 말하듯이 the nature of credit cards. 자, nature는 우리가 자연으로만 알고 있는데 자연이 아니고요. 본질이야. 본질, 본성 이런 뜻이에요. 신용카드의 본질은 ensure는 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를 보장하다, 뭔가를 확실히 하다 이런 뜻이야. 뭐를 보장하냐면 대절을 보장한대요. 대절을 확실하게 한대요. 뭘 확실하게? 보겠습니다. 너의 뇌가요. as 자 여기서 보시면요. 발음 어렵다. 여기서 anesthetized거든요. 발음도 어려워. anesthetized. 자 단어가 어려운데 이거 아마 근데 단어장에 있을 텐데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마비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비되다예요. 마비되다. 너의 뇌가 마비되는 걸 보장한대요. 확실히 마비가 된답니다. against는 뭐뭐에 대해야 뭐에 대항해서 the pain of payment 즉 payment는 지불이죠. 지불의 고통에 대해 마비가 되는 걸 확실하게 한대요. 자 이런 거를 좀 잘 봐야 되는데 지불의 고통은 뭘 말하는 걸까? 지불의 고통 하나씩 한번 뜯어보자. 지불의 고통이란 걸 쉽게 말해볼게요. 돈 내면 고통스럽다야. 이게 지불의 고통이죠. 돈을 내면 왜 고통스러워요? 그거야. 내 소유물이 줄어드니까 이거죠. 결국 뭡니까? 그러니까 돈이 줄어드니까 고통스러워. 됐어? 이게 지불의 고통이야. 자, 근데 이 지불의 고통에 대해서 마비가 된대요. 마비가 된다는 건 결국에는 뭡니까? 마비가 된다는 건요, 결국 고통을 느낀다야, 느끼지 못한다야? 느끼지 못한다. 뭐가? 신용카드가. 됐어요? 소비에 대해 와닿지 않게 된다고요. 이 소비에 대해 와닿지 않게 된다는 게 뭐야?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내 돈이 빠져나가면 나 돈 너무 많이 썼어. 고통스러워야 되거든. 근데 이 감각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글을 읽다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뭔가 한켠에 찜찜함은 있어. 찜찜함. 이거 좀 돈 많이 쓴 것 같은데. 찜찜함은 있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아직 4천만 원 남았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그냥 쓰게 되는 거야. 근데 진짜로 이게 내가 만약에 현찰로 그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냐면 현찰로 내가 갖고 있던 그 20만 원은 진짜 아꼈었거든요. 진짜로. 왜냐면 이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벌써 20만 원을 썼어 막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래놓고서 카드 결제는 막 100몇만 원씩 하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카드 사용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주려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이어서 Spending money doesn't feel bad, so you spend more money. 자, 보겠습니다. 돈을 쓰는 것이 doesn't feel bad, 나쁘게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너는 더 많은 돈을 쓰게 된다고요. 여기 결론 나왔네요. 결국에 돈을 무분별하게 쓴다. 돈을 많이 쓴다. 이게 나왔죠. Consider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또 예시 시작하는 거야. 한번 생각해보자. This experiment. 자, 이 실험을 생각해보자. 또 실험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실험 내용도 결국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뭘까요? 신용카드 쓰면은 돈 많이 쓰게 된다. 뭐 이런 내용 나오겠죠. 보겠습니다. 자, 드라젠 프랄렉이라는 사람과 데칸 스마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two business professors랍니다. 즉, 그 비즈니스, 여기서 비즈니스는 경영학이에요. 경영학. 즉, 두 경영학 교수랍니다. 어디에서? MIT 공대에서.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본격이야. 자, 이 사람들이 organize 뭐를 구성했습니다. organize는 조직하다, 구성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뭘 조직했냐면요, a real life sealed bid auction for tickets
to a Boston Celtics game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스턴 셀틱스 게임즈의 그 경기 티켓을 위한 실제의 sealed bid 옥션은 뭐냐면요. 이 sealed가 뭔가 봉해져 있는 거거든요. 봉인돼 있는 거. 그래서 봉인 입찰 경매라는 걸 조직했대요. 자, 뭐 말부터 되게 어렵네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여기서 또 새로운 이제 그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뭔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어떤 시합 티켓이 있나 봐요. 어떤 뭐 스포츠 티켓. 근데 거기에서 이 티켓을 위해서 실제의, 그러니까 실제라는 건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한다. 실존하는 봉인 입찰 경매라는 걸 준비했대. 근데 봉인 입찰 경매가 우리 뭔지 모르잖아. 그래서 내용을 좀 더 한번 볼게. 자, 보자면 have the participants in the auction. 그 경매 참여자의 절반이랍니다. 얘가 주어예요. 복수형이죠? 그래서 이게 were 나온 거 보이십니다. 자, 다시 한번. 그럼 그 경매에 참여한 참가자 절반이 were informed 했대요. 자, inform이라는 단어는요, 알리다라는 뜻이야. 알리다. 알려주다야. 알려주다. 어떤 소식을 알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inform의 명사형이 information이죠. 정보. 됐나요? 자, 그러면은 알림을 받았다는 거야. 알림을 받았다. 수동태니까. 자, 참가자 중 절반. 경매에 참여한 그 참가자 중 절반이 알림을 받았대. 어떤 알림을 받았냐면 대절이라는 알림을 받았대. 자, 대절이 한번 뭔지 볼게요. 그들이 had to pay with cash.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고. 됐어? 이렇게 알림을 받았대. 자, 이거 티켓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안 되세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받았다는 거야. 그리고 the other. 나머지 절반은. 그럼 네모가로 여기까지 있어야 돼. 미안. 자, 여기까지 일단 묶어볼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the other half. 나머지 절반은요. were told.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네모가로 묶으면 되겠다. 여기 대생략됐어요. 참고로. 자, 나머지 절반은 뭐라고 들었냐면 신용카드로 결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들었대요. 됐어? 자, 그러니까 서로 반대로 한 거죠. 자,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앞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야.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시합이야, 시합. 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뭐 국가대표 어디 뭐 축구 막 이런 뭐 경기라고 한번 볼게요. 엄청나게 큰 뭐 월드컵 이런 경기라고 쳐볼게. 티켓이 옥션에 나왔어. 그래서 집단을 두 개로 나눴어. 이쪽 집단에는 현금 결제만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고, 이쪽 집단에는 카드 결제만 가능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야. 됐어? 자, 그럼 우리 한번 예상해 보자. 현금 결제만 가능하세요 했을 때 사람들이 입찰을 많이 했을까? 이쪽이 좀 더 입찰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카드 결제만 가능합니다 하는 쪽이 아마 입찰을 많이 해갖고 아마 여기 티켓 가격이 더 비쌌을 거예요. 여기 티켓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을 겁니다. 경매라는 건 가격을 점점 올려가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 낙찰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최종 낙찰가가 이미 우린 예상이 됩니다. 카드 결제 집단이 아마 최종 낙찰가가 더 높았을 겁니다. 왜? 현금 결제하라고 하면은 오씨 잠깐만 이 돈을 다 써야 된다고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분명 들었을 거야. 오케이? 우리가 이미 긴 내용을 안 읽었는데도 예상이 돼요. 왜? 우리 이미 봤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product and semester는요. then 그러고 나서 average 평균을 냈습니다. The bids for the two different groups. 자, 그 두 다른 집단에 대한 그 the bids 입찰가야. 입찰가에다가 평균을 냈답니다. 이어서 볼게요. It carries out. 자, turn out은 우리 배운 표현이죠. 뭐뭐임으로 드러나다. 뭐뭐임으로 판명나다. 자, 대절 이하임으로 드러났습니다. 볼게요. The average credit card bid. 자, 평균 신용카드 입찰가가 was twice였대. 두 배였대. As high as the average cash bid. 그러니까 평균적인 현금 입찰액보다 2배 높았답니다.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네요. 그렇죠? When people use their credit cards, 사람들이 그들의 신용카드를 쓸 때 그들의 입찰이 were much more careless. 훨씬 더 careless했대요. careless는 부주의한. 그래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거야. 신경을 안 쓴다고요. 더 신경을 안 썼다는 겁니다. They no longer felt the need to limit their expenses. 그들은
no longer는 더 이상 뭐뭐하지 않는이란 뜻이거든. 그럼 그들은 더 이상 느끼지 않았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그들은 더 이상 느끼지 못했다. The need, 필요성을. 어떤 필요성을? 이런 필요성을. To limit, 제한할 필요성을 못 느꼈대요. 뭐를? Their expense. expense는 지출이야, 지출. 그러니까 그들의 지출을 뭔가 제한을 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 거야. 질러 막 지른 거야. 됐어? 어떤 애들이? 신용카드 집까지. 됐죠? 자, 이러고 내용 끝났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내용 전체적으로 다 알아봤는데 이 글은요, 결국에는 정리를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내용 도식화 하실 때. 두 개가 나왔잖아요. 카드 결제 나오고 현금 결제 나왔잖아. 그쵸? 그럼 이랬을 때 그 실질적인 결과, 카드 결제하면 돈 더 많이 쓰고 돈 적게 쓰고, 그리고 예시도 나왔죠. 실험한 거. 그럼 실험한 내용을 여기다 써도 돼요. 됐어? 이런 식으로 표 형식으로 정리하면은 좀 깔끔하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지출 행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한 겁니다. 내용은 되게 쉬워요.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는 현금과는 달리 뭐라고요? 소비의 고통을 줄인다고. 돈 쓰는 거의 고통을 줄여버린다고. 그래서 지출을 더 쉽게 만들어서 뇌의 부정적인 반응도 줄여버립니다. 됐죠? 자, 이어서 실험을 해보니까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집단이 현금 결제 집단보다 2배 이상 높은 금액을 제시했습니다. 경매에서요. 그래서 신용카드 사용은 결국 뭐다? 사람들을 지출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고요. 자제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내용? 네, 질문하십시오. 질문 3번에서 3번 질문이요. 네, 3번 문장. 크레딧카드를 콤마하고 하우에버가 뒤에 나오는 걸 굳이 말하면요, 저렇게 쓸 수도 있다 정도로 제가 그냥 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결사거든요. 연결사. However, therefore, in addition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이런 애들은요,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중간에 이렇게 쓰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그냥 그게 다예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앞 내용이 나오고 하지만이라고 그냥 바로 얘부터 해석하면 돼요. 콤마 나오면. 그래서 콤마로 나오면요, 언제나 얘를 먼저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어떤 구문이든지 간에. 또 as high as 아래 있던 거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현금 입찰가잖아요. 그거만큼 높은 건데 twice가 붙었으니까 여기서는 2배만큼 높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2배만큼 높다. 됐어? 2배만큼 높다는 거는 2배 더 높다는 거죠. 결국에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균 현금 입찰가보다 그 카드 평균 입찰가가 2배 더 높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또 상관없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즌 1 이렇게 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즌 2를 볼 건데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시즌 2에서는 제가 이제 내용 도식화를 조금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좀 더 아마 이해가 잘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시즌 3도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내용 도식화 쓴 게 편하면요, 시즌 3도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알겠죠? 여러분이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래서 아예 초반에 제가 써놨습니다. 초반에 여기 로이티 내용 도식화라고 제가 써놨죠. 그래서 직접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썼기 때문에 이거만 읽으면은 이 글 전체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제가 썼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지문을 보면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똑같이 정리했거나, 세 번째 지문이었나? 내가 표로 정리한 것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 엘리트 명성, 평범한 명성, 이렇게 두 개로 이제 표로 제가 정리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지문 있죠. 카드 결제, 현금 결제. 그런 지문을 이렇게 표로 정리하면 조금 더 보기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샘플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도식화한 거를 먼저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과제로 직접 도식화를 쓰실 때 좀 참고하실 수도 있겠죠. 저랑 똑같이 쓰면 의미 없고요. 니네가 생각하는 대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 도식화에 좀 감을 못 잡거나 이럴까봐 그래서 제가 좀 샘플을 보여드린 거예요. 좀 한눈에 보기 편해라. 그러니까 이것보다 원래 더 간추릴 수도 있었는데, 근데 더 간추리면 니네가 혹시 내용 이해를 못 할까봐 그래서 일부러 조금 길게 쓰긴 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22번 질문 한번 볼 건데 좀 시간이 좀 애매하네. 좀 쉬었다 할까 지금? 아니야? 바로 할까? 어떻게 할까? 바로 할까? 알았어요. 바로 합시다. 자, 22번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내용도 18하고 쌤이 쓴 거 있거든? 요 내용 먼저 읽고 한번 가볼게. 진화론적 관점에서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얘들아 내가 미리 말할게. 이런 내용이요 진짜 많아요. 모의고사에. 진짜 많아요. 자, 이렇게 말할게요. 감정이라는 게 왜 존재하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예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요. 생존입니다. 생존. 됐어요? 그냥 이겁니다. 그러니까 감정은요. 생존에 필요한 것이다.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런 류의 글이 정말 많아요. 감정이란 건요. 그냥 쉽게 말하면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기쁘고 그리고 뭐 분노를 표출할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고요. 즐거울 수도 있고 이런 게 이제 감정들이잖아. 근데 이 감정들이 존재하는 이유 우리의 맨 처음 조상 옛날 막 호모사피엔스부터 해갖고 이 우리 조상들한테도 당연히 감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이 인간이 애초에 감정을 가지게 되는 이유 바로 무엇이다? 생존을 위해서예요. 전부 다 생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요 그냥 심플해요. 그냥 다 생존이야. 생존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감정은요 그냥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하도록 돕는 일종의 생존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녀석은.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감정의 역할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말하면 요 1번 내용으로 쓴 게 주제예요. 주제. 여기는 각 감정의 역할에서 상세하게 나오죠. 이게 뭐예요? 부연 설명이야. 부연 설명. 자, 각 감정의 역할. 첫 번째, 두려움. 위험을 피하게 하고 위협에 대한 주의력을 높여줍니다. 이게 두려움이죠. 두 번째, 분노. 위협을 물리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세 번째, 긍정적 감정은 다른 사람과 유대감을 형성해서 사회적 관계를 강화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다 생존을 위해서 그런 거라고요. 됐니? 자, 생존에 기여했기 때문에 진화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봐. 우리가 만약에 감정이 없었어. 우리의 조상이. 그러면 생존을 못했을 거예요. 생존을 못하는데 어떻게 진화를 합니까? 멸종했겠죠. 그래서 생존을 했으니까 우리가 진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감정은요. 오래전에 인류가 환경에 적응하고 살아남는 데 도움이 됐어요. 생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감정이 전해져 내려오는 거라고요. 됐어요? 만약 그게 도움이 안 됐다. 만약 감정이 우리 생존에 도움이 안 됐더라면 그러면 당연히 도태됐겠죠. 됐어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감정은 뭐라고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해했으면 이제 내용 끝난 거예요. 됐어? 내용 혹시 어려운 거 있었어? 방금 한글로 읽은 거? 없죠.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이제 한 문장씩 읽고 이해만 하면 됩니다. 가볼게요.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은 are thought. 수동태로 남았죠? 생각된다 또는 여겨진다. 여겨진다가 좀 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여겨집니다. 뭐 하도록 여겨진다? To exist. 존재한다고 여겨집니다. 존재한다고요. Because 감정을 왜 그러냐면 이런 이유 때문에 They have contributed to our survival as a species. 그것들이 즉 감정이야 감정. 감정이 have contributed. contribut가 뭐야? 기여하다. 됐어? 감정들이 기여해 왔기 때문에 to 어디에? 우리의 생존에 as a species 종으로서. 됐어? 감정은요 우리가 어떤 한 종족으로서 생존에 기여해 왔기 때문에 이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구나 라고 여겨진대요. 됐죠? 자, 여기가 주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감정이라는 게 감정의 이제 역할을 요 빈칸 여기 because 이하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빈칸으로 출제하기가 좋습니다. 됐어? 감정이 존재한 이유, 감정이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키워드가 뭐라? 생존이 키워드라고. 생존.
됐어? 자, 감정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생존이라고요. 생존. 알았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감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기분을 느끼자고 감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조상이 살아남기 위해서. 됐죠? 자, 그 구체적인 얘기가 이제 2번부터 나옵니다. 지울게요. Fear has helped us avoid dangers. Expressing anger helps us scare off the threat. 자, 하나씩 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주어 이만큼,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또 expressing positive emotions 여기까지. 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됐어? 문장 3개 연결한 거야. 그냥 복잡해 보이죠?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됐어? 총 3문장 연결한 거야. 그냥. 됐어? 심지어 동사도 다 똑같아. 전부 다 help야. 전부 다 help. 됐어?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도와왔고,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고요,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도록 돕는다. 됐어? 이거 그냥 패턴 3개 쓴 겁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가볼게. Fear, 두려움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게 도와줘 왔고, Expressing anger, 분노를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scare off threat, 어떤 위협을 scare off, 겁줘서 쫓아버리는 거야. 됐어? 겁줘서 쫓아내도록 도와줬고요. 그리고 positive emotions, 긍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유대하도록 돕는다고요. 본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본드가 뭐야? 달라붙는 거잖아. 원래 접착제잖아. 달라붙는다는 게 뭐야? 끈끈해진다는 거야. 관계가 끈끈해진다고. 그래서 유대하다라는 뜻이 가능합니다. 유대하다. 또는 명사로서 유대감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 스케일 오브 예, threat, 뭐라 하지? 위협. 위협을 쫓아낸다고. scare off 한다고. scare는 겁주다요. 겁주다. off가 들어가면 뭐냐면요. off가 들어가면 뭔가 분리시킨다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봐. 뭔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예를 들어 고양이가 온다고 쳐볼게. 고양이가 나한테 다가와. 그런데 이 고양이가 좀 싸납게 생겼어. 나를 핥힐 것 같아. 길고양이가.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scare, 겁을 주는 거야. 오 해갖고 겁을 줘서 off하게끔, 떨어지게끔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겁줘서 쫓아내다야. scare off가. 이해됐어요? 여기서 위협이 이제 고양이라 생각하면 돼요. 고양이를 오 해서 off 시키는 거야. 그래서 겁줘서 쫓아내다. 됐죠? 이해 안 됐어요? 아니 반응이 없길래 질문에서 대답했는데. 자, 됐나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자, 3번. From an evolutionary perspective. 진화적인 관점에서 an emotion, 감정은 is a kind of program. 감정은 뭐랍니까? 일종의, a kind of는 그냥 일종이에요.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 대절 이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잠깐만 볼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중간에 왼절 껴있어요. 이렇게 묶어버리고요. 이 that은 관계대명사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direct라고 동사가 나와있죠. Many of our activities가 목적어입니다. 이거 다 예시예요. 자, 보겠습니다. 뭐래요? 감정은 일종의 프로그램이다. 어떤 프로그램이다? When triggered. 트리거라는 게 원래 유발시키다라는 뜻이거든요. 유발하다. 근데 PP용으로 나와 있으니까 유발될이야. 유발될 때로 해석하면 됩니다. 유발될 때 합쳐서요. 됐죠? 자, 유발될 때 direct many of our activities. 우리의 활동의 많은 부분을 direct 한대요. direct는 이렇게 지시하다요. 지시하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많은 활동을 지시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랍니다. including 뭐뭐를 포함해서. 자, 뭘 포함해서? 주의, perception, 지각, memory, 기억, movement, 움직임, expressions, 어떤 표현, etc, 기타 등등 이런 뜻이에요. 자, 뭔 말인지 좀 이해 좀 해봅시다. 해석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이해를 좀 잘해야겠죠. 다시 봐봐. 진화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감정이라는 것, 아까 말했던 뭐 분노나 두려움이나 이런 감정이라는 거는요, 유발될 때
우리의 많은 어떤 활동을 지시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활동을 지시한다고 지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이야. 됐어? 그러니까 분노라는 어떤 이제 이 감정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끔 유발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긍정적인 감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행동하도록 유발하는 거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통제하는 거라고요. 됐어? 감정이 행동을 통제한다. 됐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소프트웨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 소프트웨어고 우리가 하는 행동이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자, 이 또 3번 내용 이해 못했을까봐 필자가 친절하게 예시까지 들어줍니다. 예를 들어서 fear, 두려움은 만들어요. 우리를 very attentive하게 만든대요. 아주 주의 깊게 만듭니다. 잘 봐봐. 감정이잖아. 감정 이런 거. 감정이 어떻게 만들어요? 주의 깊게 만든대요. 이거 뭡니까? 행동을 유발하는 거네요. 됐어요? 감정이 행동을 유발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narrows 한답니다. 좁힌답니다. Our perceptual focus를요. 우리의 지각적 초점을 좁힙니다. 어느 쪽으로요? threatening stimuli로 좁히게 된답니다. 얘가 두 번째 동사예요. 1번 동사. 자, 어떻게 한대요? 감정이 또 행동을 유발하는 거야. 얘가 행동 1번이었어. 얘가 행동 1번. 얘가 뭡니까? 아이고, 잠깐만요. 지각적인 집중을 위협적인 자극으로 좁힌다. 이것도 행동이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거는 어쨌든 인식이죠. 엄밀히 말하면요. 얘는 어쨌든 어떤 인식을 하게 만드는 거고요. 인식. 행동 2번이라 할게요. 그래도 행동 2번. 행동 2번인데 특정 인식을 갖게 한다. 자, 여기 좀 잠깐 설명할게요. 혹시 이해 못했을까봐. 잘 봐봐. 내가 예를 들어 두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해봐. 두려움. 니네가 예를 들어서 어디 귀신의 집 같은 데 갔어. 놀이공원 가갖고. 귀신의 집 혹시 가봤냐? 아, 그래? 나도 한 번 가봤거든? 생각보다 무섭더라. 아무튼 근데 이제 딱 귀신의 집 같은 데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제 너네가 두려울 거 아니야. 무섭잖아. 무서우니까 사람을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냐면 첫 번째 아주 주의 깊게 만든대요. 주의 깊게 만든다는 건 뭐야? 집중력이 높게 만든다고요. 됐어요? 신경 쓰게. 그래서 우리가 왜 귀신의 집 같은 데 가면은 괜히 이런 거 막 이런 소리만 나도 오 막 이러잖아. 너무 우리가 신경 써서 그런 거야. 주의 깊게 만든다는 거야. 이해했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랍니까? 우리의 지각적인 초점을 좁힌대요. 지각적 초점을 좁힌다는 건 뭐냐면 잘 봐봐. 지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사람의 오감을 가지고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런 게 있잖아. 이런 사람의 5가지 감각이라는 게 동시에 여러 가지가 오는데 근데 이 지각의 초점을 좁힌다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 내가 평상시에는요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하고 있어. 내가 수업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듣습니다. 근데 제 말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바깥에서 경찰차 소리가 나. 삐용삐용 소리가 나. 그럼 너네는 내 수업 소리도 듣지만 저 삐용삐용 하는 소리도 듣는다고. 예를 들어서 밖에서 원장님이 상담을 하고 있어. 학생이랑.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담하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어요. 됐어? 밖에 비가 내려 빗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각의 폭이 넓어요. 지각의 폭이 넓어. 평소에. 근데 무서운 상황이 되면요. 딴 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야. 요 두려움이라는 요 지각적 이런 지각적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예요. 좁아져요. 폭이 좁아져. 됐어? 근데 어느 쪽으로 좁아지냐면요. 뭡니까? 자극인데요. threatening은 뭔가 위협을 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적인 자극이야. 위협을 가하는 자극.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러니까 위협을 가하는 자극으로만 내가 집중을 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딴 거는 신경을 못 쓰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 예를 들어서 만약에 니네가 각각 썸남 썸녀와 그 귀신의 집을 갔다고 해봐. 평상시라 쳐볼게. 평상시에는 썸남 썸녀랑 이렇게 손을 잡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막 신경 쓰이잖아. 이 손 잡았다는 것 자체에 신경 쓰이잖아. 그렇잖아. 근데 내가 귀신의 집을 가잖아. 그럼 내가 얘 손을 잡았는지 머리카락을 잡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내 지각적 초점이 여기까지 못 가요. 왜? 너무 무서우니까. 이해돼? 나의 지각적 초점은 어디에만 있는 거야? 무서움에만 초점이 잡혀 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 그러니까 나를 무섭게 하는 거에만 내가 신경 쓴다고. 근데 내가 얘 손을 잡는 행위가 무서운 게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신경 안 써. 뭐가? 막 이런 소리가 나. 그럼 그 소리가 나를 두렵게 할 수도 있으니까 오씨 뭐야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고. 뭔가 나를 이렇게 쓱 하고 건드려. 그러면 이런 게 무섭고. 나를 두렵게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썸남 또는 썸녀의 머리카락을 잡고 있는지 뭐 손을 잡고 있는지 신경을 못 쓰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지각적 초점이 좁아진다. 이해했죠? 오케이. 자 다음 거 볼게. 그리고 또 두려움이라는 건요 will cause 유발할 거래. 뭘 유발하냐? us 우리에게 either를 유발할 건데요. either는요 둘 중 하나란 뜻이거든. 그래서 either 여기 or 있어. 그럼 여기 to face a situation 얘가 1번이야. 그리고 avoid it flight라고 있어요. 얘가 2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이나 2번을 유발시킬 거래요. 우리에게 1번이나 2번을요. 1번이 뭔데요? To face a situation, 즉 fight가 됩니다. 뭐랍니까? 상황에 맞서는 겁니다. 상황에 맞서는 게 뭐야? fight, 싸운다고요. 됐어? 그러니까 이런 거야. 귀신의 집 갔어. 막 무서우면 소리 지르는 애들 있잖아. 야 나와! 막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괜히 무서우니까. 귀신 나 건들면 때릴 거예요. 때릴 겁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귀신의 집 가면 그거야 그거. 상황에 맞선다고. 됐어? 아니면 어떻게 한다고? avoid. 그것을 피한다고. 뭐 한다고? flight. 도망간다고. 됐어? 이렇게 행동하게끔 하는 거죠. 됐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이런 행동, 요런 행동, 그리고 요런 행동들. 이만큼. 행동 3번이지. 됐냐? 이런 거를 유발할 거라고요. 그리고 may cause. 야 또 나왔다. 그리고 may cause. 동사 4번이네.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us. 우리로 하여금. 그럼 이거 잠깐만 사형식이 아니었네. 죄송해요. 간접 목적어 아니었는데 미안해요. 그냥 목적어예요. 여기 목적격보입니다. 목적격보. 잠시만. 여기도 목적격보예요. 목적격보가 기니까 그냥 네모가로로 칠게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네모가로를 유발할 수도 있대요. 네모가로가 뭔데요? Remember. 기억하게끔. 뭘 기억하게끔? An experience. 경험을 more acutely. acute 이게 뭘까요? acute 귀여운은 아니겠죠 설마? 그건 그냥 cute고요. 됐어요? acute는요 뭔가 강렬한이라는 뜻이야. 강렬한. 그럼 acutely 하면요 강렬하게야. 강렬하게. 됐어요? 자, 그 어떤 경험을 더 강렬하게 기억하도록 유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됐어요? 이것도 뭐 굳이 따지면 그냥 행동이나 할게요. 행동. 엄밀히 말하면 행동은 아니라 얘도 인식이지만 얘도 인식이죠. 인지하는 거니까.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We avoid the threat in the future. 우리가 미래의 그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So that은 뭐 하기 위해서? 자, 아까 귀신의 집으로 제가 예시를 들었죠. 행동 3번까지. 행동 4번은 뭐냐면요. 이제 귀신의 집에서 나왔어. 이제 썸남 썸녀랑 같이 해서 나왔어. 와, 개무서워. 나 다시 안 가. 이런 상황인 겁니다. 너무 셌어. 이 기억이 너무 세. 너무 강렬하게 나한테 남아있어. 그래서 나 다음번에는 나중에는 그 위협을 피할 거야. 나 안 갈 거야. 나 이제 다신 귀신의 집 안 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은 이 귀신의 집을 피하게 만든다는 것도 행동을 유발하는 거네요. 됐어요? 그럼 결국 우리가 4번 문장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가 어떻게 인지하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행동하게 만드는지 다 유발시키는 거네요. 맞아요? 맞아? 감정이 행동과 인지를 유발시킨다. 됐죠?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regardless부터 왜 안 내려가?
자, regardless of the specific ways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s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데 지금 중간에 이니치가 껴있거든. 얘가 이렇게 쓰실게요. way를. 자, 이니치든 위치든 뭐든 간에 나발이든 그냥 뭐뭐 하는 거로 하세요. 자, 갑니다. regardless of는요, 뭐뭐와 상관없이입니다. 자, 뭐와 상관없이 the specific ways, 구체적인 방식과는 상관없이. 그 구체적인 방식이 어떤 건데요? in which they activate our systems. 그것들이, 즉 감정들이야. 그 감정들이 우리의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식과는 상관없이. 즉 무슨 말이냐면, 아니 감정이 우리의 행동이나 인지를 뭔가 유발한다며. 그럼 그게 어떤 원리로 유발하는 건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됐어? 뭐 어떤 원리로 유발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그 구체적인 감정은요. 어떤 감정은? We possess.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구체적인 감정은 are thought to exist. 존재한다고 여겨진답니다. 아까 첫 문장이랑 똑같은 패턴이네. 존재한다고 여겨진대요. Because. 왜 그러냐면 그것들이, 그 감정들이 have helped us. 우리를 도와줘 왔기 때문에 as a species, 종으로서, 어떤 인간이라는 종으로서 우리를 도와줬다. 뭐가? 감정. 뭐 하도록 도와줬다고? 또 나왔네. 생존. survive. 생존하도록 도와줬다고요. challenges. challenges는 힘든 상황이야. 힘든 상황. 우리가 챌린지 하면 도전밖에 모르잖아요. 도전이 아니고요. 힘든 일이라는 뜻이 좀 더 많아요. 힘든 일. 얘들아, 도전이라는 말을 우리가 쉬운 일에다가 도전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요. 자, 1 더하기 1이 뭘까? 도전! 이러진 않잖아. 그렇잖아. 도전이란 말은요, 힘든 일에다가 쓰는 게 도전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챌린지, 도전이란 단어가요, 힘든 일이라는 뜻이 있어요. 힘든 일. 알겠니? 자, 힘든 일을 생존하도록 도와왔다고요. 뭐가요? 감정이요. Within our environment long ago. 자, 오래전에 우리의 환경 내에서요. 자, 5번 문장은요, 결국 뭐냐면요, 1번 문장에 나왔던 주제 내용을 또 말한 겁니다. 주제 재진술입니다. 주제 재진술. 주제 또 말하는 거야. 뭡니까? 감정은 생존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존재하는구나. 얘들아 봐봐. 아까 내가 1번 문장에서 여기를 빈칸 뚫었거든. 여기 빈칸 뚫어서 시험 낼 수 있다 이렇게 내가 아까 말했단 말이야. 근데 빈칸 내용이 뭐였어? 감정이 생존에 기여했다. 이런 내용 나왔죠. 근데 지금 보면요, 생존이라는 얘기는 하나도 안 나왔거든. 다 간접적으로 말했어요. 위험을 피한다. 위협을 쫓아낸다. 다른 사람과 유대한다. 이 세 말을 합치면 생존이거든요. 맞죠? 우리가 위험을 피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맞죠? 위협을 쫓아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과 화합해야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생존이라고요. 근데 생존이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안 했어요. 여기서는 간접적으로 말했죠. 3번 문장 어떻습니까? 여기서도 뭔가 우리의 감정을 지시하는 그런 프로그램 같다. 여기서는 생존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고요. 4번 문장 예시에서 어떻습니까? 이러한 감정이 이런 행동을 유발한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생존이란 말이 직접 안 나왔어요. 근데 5번 문장 어때요? 나왔죠. 이 5번 문장은 1번 문장이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표현만 좀 다르게 했을 뿐이에요. 결국 뭡니까? 감정이 존재한다고 여겨진다. 왜? 감정이 생존하도록 도와줬으니까. 똑같잖아. 됐어? 그래서 만약에 1번 문장에 내가 말한 대로 빈칸이 뚫렸다고 쳐봐. 그러면 그 빈칸에 대한 단서를 여기서 직접 찾을 수 있는 거예요. 5번 문장에서. 여기 생존 나왔으니까. 됐냐? 이렇게 이제 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6번 문장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요거 읽고 오시는 시간 드릴게요. 보겠습니다. if부터. 만약에 그것들이 감정이에요. 감정. 만약 감정들이 had not held us back and survived. 감정들이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adapt, 적응하도록 그리고 생존하도록. 그러면은 어땠을까요? 감정이 우리 생존에 만약에 도움이 안 됐다. 그럼 감정이라는 게 남아있을 필요가 있나?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would not have evolved with us.
우리와 함께 진화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마지막 문장 짧게만 좀 정리를 할게요. 이 마지막 문장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이 마지막 문장이. 그래서 if에 had pp가 나오고요. would not have pp 하고 나온 부분이거든요. 자, 사실 가정법 설명하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냥 기본적인 형태와 해석법 정도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 과거 완료. 자, 포인트만 설명할게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요. 실제로 과거 시제입니다. 실제로 과거 시제. 실제로 과거 시제. 실제로 과거 시제란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로 해석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과거로 해석. 그러니까 생긴 건 과거 완료거든요. 생긴 거는 had pp 과거 완료인데 해석은 과거로 하는 거예요. 해석은. 자, 형태는 어떻게 생겼냐면 if 주어에 had pp를 쓰고요. 주어에 조동사의 과거형을 쓰고 have의 pp를 씁니다. 이게 가정법 과거 완료의 형태인데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씩 잘라서 해볼게요. 만약 주어가 뭐뭐 했다면 했다. 과거로 해석하고 있죠? 주어가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만약 얘가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근데 여러분 가정법에서의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뭐가 포인트냐면 이름이 가정이잖아요. 가정은 뭐냐면요.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상상하는 거거든요. 상상. 이거 여러분 두 분 다 문법 시간에 배운 적이 있거든요. 자, 과연 기억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뭐 기대는 안 합니다. 볼게요. 자, 우리 문법에서 3단원에서 조동사 배웠었어요. 조동사가 뭐였지? 우쿠슈마요. 조동사 개념 물어봤는데 우쿠슈마가 왜 나와요? 조동사의 개념이 뭐냐고. 그래. 자, 내가 기대 안 한다고 했잖아, 이 자식들아. 봐봐. 조동사라는 건 동사를 도와서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였습니다. 아는 척 하지 마. 추측의 의미를 더해준다. 야, 너는 또 비교적 최근에 배웠어, 이 자식아. 추측의 의미를 더해주는데 조동사의 현재형이 있고 과거형이 있어. 현재형은요, 가능성이 있는 추측이었고요. 과거형은 가능성이 없는 추측이었어. 이걸 한마디로 내가 가정한다고도 얘기도 했었어요. 필기까지 다 했어. 기억 안 나지? 그럴 것 같았어. 근데 이 조동사의 과거형이 뭐냐? 우쿠슈마야. 이게 우쿠슈마야. 우드 슈드 라이트. 됐어? 그럼 우쿠슈마는 뭘 나타낸다? 가정을 나타낸다. 여기 우드 보여요? 이름이 뭐야? 가정법이잖아. 가정법. 가정법이니까 가정의 의미가 들어가야 돼. 가정은 뭐라고요?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는 걸 상상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아다닐 텐데 내가 새일 가능성 있어? 없잖아. 이게 가정이라고. 됐어요? 근데 이 가정을 말할 때 뭘 쓴다고? 얘가 포인트라고. 얘가 조동사의 과거. 왜? 조동사의 과거형이 가정을 나타내니까. 됐냐? 우리가 다 배웠다고. 배우면 뭐하냐고. 복습을 안 하니까 맨날 까먹고 똑같은 거 또 설명하고 맨날 까먹고. 이거 조동사 했었지? 저게 뭐지? 처음 보는 건데? 이런 표정으로 보고 앉았고 그지 같은 것더라. 공부를 하면 뭐하냐고. 에? 자,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감정이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움을 안 줬다. 옛날에 그러니까 과거로 해석하잖아. 실제로 과거로 해석하잖아.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를 쓴 거야. 만약 요 형태가 아니라면 이거는 문법적으로 틀린 겁니다. 옛날 얘기하는 거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만약에 감정이 이 조상들이 생존하도록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감정이라는 거는 생존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이니까 없어졌겠죠. 그래서 우리와 함께 진화를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아니죠. 실제로는 감정이 우리가 생존하도록 도움을 줬으니까 우리와 함께 진화를 한 거죠. 자,
감정의 진화적 기능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생존에 기여를 했다. 이런 얘기.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예시 나오고요. 감정이라는 건 우리의 활동을 조절하는 일종의 프로그램으로서 두려움은 주의를 집중시키고 기억을 강화하고 위협을 피하게끔 이렇게 조절해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감정이라는 건 환경에서 생존에 도움을 줬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유지가 됐다. 도태되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뭐라? 감정은 생존에 도움을 준다. 됐죠? 이게 키워드를 했습니다. 자, 시간이 좀 지나긴 했는데 한 5분만 쉬었다가 30번도 볼게요. 30번 별로 안 어렵거든? 이거 금방 끝나요. 그리고 니네 못한 거 얼른 마무리해라. 지금.
거? 내가 갖다 줄게. 아마 있을 거야. 주세요. 제가 이제 채점해서 드릴게요. 일단 진도 먼저 넣어. 응? 그러고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저 녹화 할 거 없어요. 녹화요? 아까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안 했나요, 저? 저 안 했어요? 제 생각에는 그랬나요? 누르지 않았나? 아니, 되고 있는데요? 깜짝 놀랐잖아, 자식아. 안 한 줄 알았네. 그냥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자, 요거까지 볼게요. 자, 갑시다. 오늘의 마지막 질문. 30번. 자, 내용 도시과 또 한번 먼저 읽어볼까? 글이 어떤 내용이냐? 도시 교통 문제 해결책이에요. 교통 문제. 그래서 이제 이 해결책의 핵심 요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차량을 제거하는 거야. 말 그대로 차량이 줄어들면 교통 문제가 해소가 되겠죠. 자, 도시에서 자동차를 줄이는 방법인데 첫 번째, 자전거와 보행자 전용 도로를 늘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차 대신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법이 있대요. 두 번째는요, 이렇게 하면은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차량이 줄어들어서 도시가 친환경적이 된다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두 번째, 배달 트럭을 활용하는 거래요. 배달 트럭? 이게 무슨 말일까? 자, 배달 트럭은요, 도시를 더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만든대요. 아니, 트럭이잖아. 얘가 왜 그러냐면 한 대의 배달 트럭은 여러 대의 개인 차량보다 물건을 운반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배달 트럭이 이제 있으면은 동네 상점이 활성화된다는 거야. 편의점이 많아져. 그러면은 사람들이 뭔가 쇼핑을 할 때 걸어서 가도 되니까. 됐어? 그러니까 차량을 덜 활용하게 된다.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개인 차량의 운행을 줄여서 도시의 탄소 발자국을 감소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다? 차량을 제거한다, 배달 트럭을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전거와 보행자 위주의 도시 설계 그리고 배달 트럭의 효율성 활용이 도시 교통 문제의 효과적인 해결책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바로 가볼게요. 내용. An excellent alternative to calming traffic is removing it. 자, 훌륭한 대안입니다. 대안, alternative. 뭐에 대한 대안이냐면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한 대안입니다. 여기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 2D의 ING 온 거 좀 잘 보셔야 돼요. 투부정사 아닙니다. 자, 여기서의 to는요 전치사로서 뭐뭐에 대한이야. calming은 진정시키는 것. 동명사니까. 됐어? 그래서 교통을 진정시키는 것에 대한 훌륭한 대체물은요 is removing it.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다. 됐어? 그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뭐라고? 교통을 제거하는 거라고. Some cities reserve. 자, 일부 도시는요 reserve 한답니다. reserve가 뭐냐면요 비축하다라는 뜻이에요. 비축하다. 뭔가를 준비해 두는 겁니다. An extensive network of lanes and streets for bikes, pedestrians, and the occasional service vehicle.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자, extensive network 보니까 광범위한 네트워크야. 광범위한 망이야, 망. 광범위한 망의 도로와 그러니까 어떤 레인과 도로랍니다. 거리죠. 도로와 거리. 이 도로와 거리를 마련해 둡니다. 뭘 위한 거리와 도로냐면요. 자전거. pedestrian은 보행자예요. 자전거, 보행자. 그리고 occasional, 가끔씩의 서비스 베이클이니까 말 그대로 서비스 차량입니다. 이런 거를 위한 광범위한 망의 도로와 거리를 마련해 준답니다. 실제로 일부 도시들이 이렇게 한대요. 내가 어느 나라였는지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코펜하겐 그 도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코펜하겐이 저긴가? 덴마크인가? 맞냐? 어디 수도였더라? 코펜하겐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근데 그 코펜하겐이 실제로 이렇게 한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우리 이렇게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굉장히 축소시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보행자 길과 이제 자전거 도로 위주로 했고 아예 어떤 곳도 있냐면요. 아예 그 차가 못 들어가는 도시도 있었어요. 아예 자동차가 못 들어가. 그래서 거기는 진짜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자전거만 가거나 이렇게 가능한 그런 계획 도시 같은 게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차량 자체가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교통체증 문제나 이런 게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것은 motivates 합니다. 동기부여 시켜줍니다. 사람들이 to travel 이동하도록. 뭘로 이동하도록? by bike 자전거로 이동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거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by car 자동차로 이동하기보다는요. 자, 여기 콤마 ing 또 나왔거든.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나왔네요. 뭡니까? 분사구문이죠. 자, 그래서 뭐뭐하다로 해석하라고요. 그래서 뭐뭐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뭐한다? 그래서 만든다고. 길거리를. 얘를 동사나 쳐볼게. 동사는 아니지만. 길거리를 safer, 더 안전하게 만든다고요. For everyone, 모두를 위해서. 됐어? 그러니까 모두에게 더 안전하게 만든다. 됐죠? 자동차가 안 다니니까. 거의 안 다니니까. 됐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왔죠? 뭡니까? 차량을 제거한다. 도식화는 제가 맨 앞에 썼으니까 또 쓰진 않을게요. 이어서 갑니다. 자, as bicycles become more popular in a city. 자, 여기 하나 좀 알려드리면 as가 나오고요. 지금 뒤에 보시면 비교급이 나와 있거든요. as랑 비교급이랑 이렇게 같이 어울리면요. as를 뭐뭐 하면서로 해석하면 제일 잘 어울려요.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은 가장 잘 어울립니다. 또는 뭐뭐 할수록 이렇게 해석해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전거가 도시에서 더 인기 있어지면서 더 인기 있어질수록 planners 계획자들은 can convert는 바꾸다라는 뜻이야. 전환시키다. 계획자들은 여기서 계획자들은 도시 계획자들 말하는 겁니다. 도시 계획자들은요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자동차 도로와 전체 거리를 어떻게 전환시킬 수 있다? To accommodate more of them. accommodate는 수용하다라는 뜻이에요. 수용하다. 그래서 수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그것들 중 더 많은 것을.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자전거예요. 자전거. 그러니까 더 많은 자전거를 수용하는 걸 수용하도록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좀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도 뭐가 있거든요. 잠깐만 볼게요. 영작. 사실 우린 지금 영작을 할 때는 아닌데요. 냉정히 말하면. 근데 워낙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이라 4번 문장은 제가 별표 좀 치겠습니다. 설명한 적이 있나? 아마 없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예전에 했거나. 여러분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as의 주어 동사의 비교급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뒤에도 주어 동사의 비교급이 나와 있어요. 지금 이런 구조거든요. 문장 구조. 보이세요? 다시 보여줄까? as의 주어 동사 비교급 나왔고요. 주어 동사 비교급 나왔어요. 보여요? 보이죠? 됐어요? 자,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봐봐요. 얘가 더 뭐뭐 할수록 해석 써놨죠? 얘가 더 뭐뭐 할수록 얘가 더 뭐뭐 한다요. 이런 해석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냐? 아니야? 생판 처음 들어봐? 다시 써볼게. 뭐뭐 할수록 더 뭐뭐 하다거든. 이런 해석 본 적 없어요? 어디서 본 적 있지 않아? 자, 잘 보세요. 이거를요 우리가 바꿔 쓸 수 있어요. 바꿔서. 어떻게 바꿔 쓸 수 있는 거 잘 봐봐. 과정을 보여줄게. 과정을. as를 지워버려. as를 지워버리고 이 비교급 있죠. 비교급을 맨 앞으로 보내요. 맨 앞으로. 그 비교급 이렇게 맨 앞에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 비교급 앞에다가 더를 붙여줘요. 더. 얘도 똑같이 합니다. 얘도 비교급을 맨 앞으로 하고 더를 붙여줍니다.
이게 바로 더 비교급의 더 비교급.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이런 표현이 완성되는 겁니다. 근데 이 더 비교급이 영작 최고 단골입니다. 제일 많이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와요. 영작에서. 그래서 뭐뭐 하면 할수록 더 뭐뭐하다. 되니? 여기서도 똑같이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as 날려버리고요. more 비교급을 앞으로 보내야 되는데 more만 보내면 안 돼요. more popular가 한 세트잖아. 더 인기 있는이잖아. more popular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the more popular bicycle become in a city. 그 다음에 여기서는 more automobile lanes and entire streets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more가 지금 이만큼을 꾸며준단 말이야. 이만큼 여기까지 수식한단 말이야. 그럼 지금 이 밑줄 친 덩어리를 전부 다 앞으로 보내고 더를 붙여주면 돼요. 됐어? 그러면은 요 구조가 됩니다. 됐냐? 이게 더 비교급. 됐어?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자, 어쨌든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자전거가 도시에서 더 대중적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 도시계획자들은 이제 자동차 도로와 전체 거리를 이제 자전거를 좀 더 많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하겠죠. 됐어요? 자전거가 대세가 되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됐니? 자, 이어서 볼게요. Nevertheless. 자, nevertheless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the most 잠깐만요. 괄호를 묶어야 되나? 아니다, 괄호를 묶으면 안 되겠다. 소리. 심지어 the most bikeable cities 이렇게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자전거가 가능한이거든. 바이크는 자전거고 에이블은 가능한이라는 뜻이니까 자전거가 가능한이라는 뜻이잖아. 자전거가 가능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되니?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도시들조차도 여전히 require 필요로 한대요. 뭘 필요로 하냐? motor vehicle lanes를 필요로 한답니다. 즉 자동차죠. motor vehicle lanes니까 즉 자동차 도로를 필요로 한답니다. 어떤 자동차냐면 이런 자동차 도로입니다. 택시들이죠. taxis. 그리고 emergency vehicles, 긴급 차량, 119 같은 거. 그리고 and delivery trucks, 배달 트럭. 그래서 이런 거와 같은 자동차 도로가 필요하긴 하다는 거야. 우리가 무조건 자전거가 친환경이라고 해서 그럼 도로 싹 다 없애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니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되는데 119가 못 들어와 앰뷸런스가. 그럼 앰뷸런스 자전거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 긴급 환자를 데려가야 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잖아. 소방차가 와야 돼. 불났는데 근데 소방차가 못 들어와.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 확실한 거는 자전거가 좋다고 해서 자전거 도로만 있으면 안 된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이 필자가 강조하는 게 배달 트럭을 강조하고 있어요. 배달 트럭. 자, 한번 보겠습니다. Delivery vehicles. 배달 차량은 are frequently a target of animus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animus라는 거는요 반감이야. 반감. 반감이 뭐야? 반대의 느낌이야. 반감의 대상이라고요. 됐어요? 배달 차량은 자주 반감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are actually 실제로 an essential component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뭐 하는 것에 있어서 도시를 더 greener하게. greener라는 거는요 더 푸르게거든요. 더 푸르게가 뭐야? 더 친환경적으로.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여기도 조심해야 돼. to 뒤에 ing 왔어. 아까랑 똑같아. 전치사야. 전치사. 그래서 동명사 쓴 거야. 그래서 동사원형 쓰면 틀린다. to make 아니야. to 부정사 쓰면 안 돼요. 도시를 더 푸르게 만드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것에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럼 도시를 더 친환경적으로 만드는 이 배달 트럭의 역할이 되게 크대요. A tightly packed delivery truck. 자, 그러면 빽빽하게 짐이 실어져 있는 배달 트럭은 is a far more efficient. far는 비교급 강조 표현입니다. 훨씬이야, 훨씬. 훨씬 더 효율적인 트랜스포터랍니다. 뭐랍니까? 운송수단이다. 트랜스포터는 운송수단이다. 더 효율적인, 훨씬 더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다. 뭐에 대해서? 상품에 대한 운송수단이랍니다. 뭐보다?
several hybrid보다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랍니다. 참고로 말하면요, 여러분 배달 트럭은요 하이브리드 차량이 없습니다. 아직 없어요. 다 내가 알기로는 대부분 다 가솔린입니다. 가솔린 차량. 그래서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차량은요 일단 좀 작은 차들, 일반적인 세단류의 차 있잖아요. 여기에만 대부분 있고요. 그나마 이제 SUV 차량이라고 하죠. 좀 큰 차들. 그 큰 차 하이브리드는 그나마 최근에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면 아예 전기차거나 이런 경우가 있지. 진짜 큰 엄청 대형 배달 트럭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가 알기로는 아직은 전기차가 상용화되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개발 단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저기 어디지? 그 킨텍스의 모터쇼 하는데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엄청 큰 차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아마 전기차였던 걸로 기억해요. 내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근데 그런 거는 아직 이제 상용화된 게 아니니까.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가 좀 더 친환경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일반적인 가솔린 기름을 쓴 차여도 배달 트럭이 하이브리드보다 제품 운송에 있어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에 있어서? Carrying a few shopping bags each. 자, 그럼 각각 몇 개의 쇼핑백을 실어 나르고 있는, 운반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들보다. 됐어? 당연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 하이브리드 차량이라고 해봤자 규모가 뭐 짐 실어봐야 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렇죠? 제 차가 이제 제가 차가 두 개가 있는데요. 한 대가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이거든요. 제가 타고 다니는 게. 근데 거기가 그냥 일반 승용차예요.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나 혼자 탄다고 가정하고 택배를 실는다고 쳐볼게. 박스 한 요만한 거라고 쳐볼게. 그럼 내가 아마 이걸 최대로 넣으면요 한 10박스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최대로 넣는다면 트렁크까지 넣는다 쳤을 때. 근데 일반 배달 차량이면요, 배달 트럭이면 한 1000개는 넣지 않을까요? 대충 이만한 거 한 1000개는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개수에서 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더 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자, distributing food and other goods to neighborhood vendors. 자, 여기까지가 주어인데요. 이만큼 주어. 동명사가 주어로 나오거든. 그래서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되죠. 여기 목적어고요. 자, 그 다음에 투부정사. To operate smaller stores close to homes. 여기까지 보면 되겠다. 목적 격보. 자, 그 다음에 so that 공은 나왔습니다. So that residents can work rather than drive to get their groceries. 이렇게 묶자. 여기 따로 묶을게요. 그렇죠? 자, 전체 큰 틀로는 5형식 구조예요. 큰 틀로는.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distribute가 무슨 뜻이냐면 배분하다라는 뜻이야. 이렇게 하나 배분하다. 뭘 배분하는 겁니까? 음식과 다른 물건들을 어디에다가? 동네 상인들이야. 벤더라는 건요 그 노점상을 말하거든요. 원래 노점상 상인이야 상인. 자, 음식과 다른 상품들을요 동네 상인들에게 배분하는 것은 allows them 그들로 하여금 네모가로를 허용해 준다. 네모가로가 뭔데? To operate 운영하게끔 해준다고. 뭘 운영해? Smaller stores 더 작은 가게들. 어떤 가게들? Close to homes 집에서 가까운. 됐어? 그러니까 배달 트럭이 이제 와. 배달 트럭이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를 들어서 노점상들이 있어. 그럼 그 노점상들이 이제 재료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재료를요 이제 배달 트럭에서 한 번에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노점상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진다는 뜻이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점상이 막 이제 여러 군데 있어요. 여러 군데. 그럼 이제 다 집 근처에 있으니까 굳이 뭐 차 타고 멀리 갈 필요 없이 그냥 근처 가서 노점상 가서 뭐 국수 한 그릇 먹고 컵밥 하나 먹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배달 트럭으로 인해서 이렇게 한 방에 식료품이나 물건들을 이렇게 노점상에게 전달을 하면은 집 근처, 즉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우리의 생필품이 다 있기 때문에 차량을 소비하는 경우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차를 탈 일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차량이 줄어들고 그래서 도시가 친환경적이 된다. 이걸 이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so that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주자들이야, residents. 거주자들이 can work, 걸어갈 수 있도록.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운전해서 가기보다는요.
to 여기서 to는 뭐 하기 위해서예요? 자, 뭐 하기 위해? To get their groceries. 그들의 식료품을 얻기 위해. 식료품을 얻는다는 건 식료품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 운전하기보다는 걸어갈 수 있도록 집 근처에 있는 그런 더 작은 노점상들을, 가게들을 운영하게끔 허락한다는 겁니다. 배달 트럭을.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리되셨죠? 자, 그럼 우리 같이 숲 이야기 있는 거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소재 보시면 자전거 친화적 도시와 배달 차량의 역할에 대해서 이 두 문단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문단에서 공통적인 내용은 결국 무엇입니까?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일단 주제예요. 도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거를 두 가지로 나눈 겁니다. 자전거 위주로 뭔가 도로를 설계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배달 트럭을 많이 활용한다. 됐어? 이 두 가지가 방법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자전거 친화적 도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동차 교통 완화를 위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늘리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이용하게끔 유도하는 게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면은 또 어떻게 됩니까? 도시 설계자들이 이제 자동차 도로를 좀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동차 도로를 줄이고 자전거 도로를 늘리는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데 무작정 자전거 도로만 늘리는 건 또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긴급 차량이나 이런 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배달 차량이라는 거는 여전히 필수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상품을 운반해서 우리 그 거주자들이 가까운 지역 상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녀석이 들어올 공간 정도는 있어야 된다라고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전용 도로 확대 이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배달 차량의 효율적 활용 얘가 두 번째가 됩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교통 문제를 해결해 주고요. 그리고 환경을 개선한다. 이 두 가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내용?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 나간 부분까지 또 이제 과제를 해오실 텐데 잠깐만요.